유미지와 유미래, 너무나 닮았기에 가능한 선택. 서로의 삶이 무너진 그 순간, 쌍둥이는 서로의 자리를 바꿔 살아보기로 한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단순한 도피가 아닌 숨겨진 진실과 감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간다. 다시 얽히기 시작한 사람들, 엇갈린 대사와 흔들리는 관계. 새롭게 시작하는 틈드라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드라마 미지의 서울 3회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 속 창화농원의 한 구석. 낯선 손길이 창고 안을 정리하고 있다. 미지다. 미래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그녀는 농장의 폐기물 더미 속에서 오래된 의자 하나를 드러내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가만히 있으라더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한세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던 그의 의도와는 달리 유미지는 조금씩 자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 한복판, 유미래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미지는 공사 기획전략팀 회의실에 앉아 있다. 최태광 과장이 건물주 김노사와의 협상 브리핑을 시작한다. 다음 주쯤 건물주 미팅 한번 가질까 합니다. 현장 확인도 해야 하죠? 네, 미래 씨가 직접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미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챙긴다. 아직 감당하지 못한 삶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날 오후, 딸기밭 창고에서 의자를 버리고 돌아온 미지는 처음으로 미래의 수첩을 꺼내본다. 작은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절대 다 혼자 하지 말기. 부딪히더라도 대면하기. 그녀는 무심코 의자를 버렸던 일이 떠오르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걸린다. 다음 날, 미지는 김노사의 건물 앞에 도착한다. 회색 벽돌 외벽과 낡은 유리창 그리고 빗자루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간다. 내부는 먼지와 잡동사니로 가득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빗자루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서류 봉투를 한쪽에 내려놓고 청소를 하던 중 등 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뭐 하는 거야? 다시 오지 마. 내 땅 팔 생각 없으니까. 중년의 여성이 그녀를 노려본다. 미지는 고개를 돌리며 작게 인사한다. 정리 좀 하려던 건데요. 누가 시켰어요? 내가 허락했어요? 아니요, 그냥 좀 깨끗하면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서류만 들고 오세요. 청소하는 척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유미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말없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길, 작게 중얼거린다. 그냥 잘해보려던 거였는데. 그날 저녁, 유미지는 로비 카페에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당내장탕집 관련 서류와 작은 수첩 하나.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메시지를 쓰기 시작하다 이내 화면을 지운다. 메시지는 미래에게 보내려던 것이었다. 이래서 너보고 가만히 있으라 했던 거야? 그녀는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한편 창화농원의 사무실. 한세진은 자리에 앉아 어딘가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다. 창고에서 버려진 의자가 떠오른다. 그 의자를 다시 갖다 놓으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 의자를 들고 오는 모습이 보인다. 유미래다. 이거 그때 그 의자. 다시 갖고 왔어요. 한세진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든다. 유미래는 조심스럽게 말을 잇는다. 버린 건데 괜히 마음에 걸려서요. 그냥 말도 없이 해서 죄송해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받아든다. 그리고 그녀가 내민 또 다른 서류를 바라본다. 창화농원 수확량 증대 방안 및 연간계획안이에요. 요즘 계속 생각이 많아서. 한세진은 서류를 넘겨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뭐 아니면 도라했죠? 전 이번엔 중간이라도 가보려고요. 짧은 미소가 두 사람 사이를 스친다. 하지만 그 미소조차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다. 서울 기획전략팀 회의실. 최태관이 회의록을 정리하며 말한다. 로사 사장님, 이번엔 진짜로 만나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미지는 조용히 숨을 내쉰다. 기회네요. 이번엔 꼭 잘 해봐야죠.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다시 그 서류를 꺼낸다. 봉투 모서리엔 작게 적힌 문장이 보인다. 이게 사람 밥줄 끊을 정도로 그렇게 무리한 부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진심은 닿을 수 있을까?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한강. 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유미지와 이호수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다. 작은 종이컵 라면을 손에 들고 있는 두 사람. 서로 말을 아끼는 듯하지만 그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어때? 다르지? 유미지가 말을 꺼낸다.
이호수는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게. 유미래가 한강라면 노래하는 이유가 있었네. 그 말에 유미지는 문득 표정을 바꾼다. 지금의 자신은 유미래가 아니다. 하지만 호수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혹시 그 사내 고발건 취하한 거 나 때문이야? 호수는 잠시 멈칫한다. 무슨 소리야? 너 때문이라니? 그냥 그런 경우 많잖아. 주변에 알려질까봐 도중에 멈추는 일들.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더 조심한 건가 해서. 그 말에 호수는 고개를 젓는다. 참고로 디테일한 건 전혀 몰라. 내 일인 거 알고 나선 아예 자료도 안 봤어. 유미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다 문득 묻는다. 지금 최 국장 얘기하는 거 맞아? 최 국장? 난 박상영 수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 유미지의 얼굴에 얼어붙은 듯한 기색이 스친다. 미래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박 수석님만 괜히 고생이네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컵라면 뚜껑을 덮는다. 그저 사무적으로 보였던 고발 사건 뒤에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간다. 호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본다. 라면을 마시는 손이 멈춘다. 넌 옛날이랑 좀 달라졌네.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더 참았잖아. 그 말에 유미지는 웃는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나 지금 참는 중이야.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려 바람을 맞는다. 그 순간에도 마음은 계속 흔들린다. 자신이 유미지라는 걸 모른 채 대화하는 호수. 그 사실이 서글프고 동시에 편안하다. 다음 날, 공사 사무실. 회의가 끝난 뒤 최태관이 유미지를 붙잡고 말한다. 그 로사 사장님, 지난번 청소했던 거 많이 불쾌해하셨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이번엔 서류 위주로만 접근해요. 감정 자극하지 말고요. 유미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내심 불편하다.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관례인지 알 수 없다. 한편 이호수는 선배 이충구와 점심을 먹고 있다. 테이블 위엔 닭 한 마리와 술 한 병. 대화는 건조하지만 묵직하다. 나, 유미래 건 왜 나한테 맡긴 거예요? 이충구는 젓가락을 멈춘다. 우연이면 좋았겠지만 일부러야. 왜요? 내가 알잖아. 이쪽에서 가장 깔끔하게 끝낼 줄 아는 사람. 그걸 깔끔하다고 표현해요? 우린 감정 따라가는 직업이 아니잖아. 피해자 억울하고 가해자 나쁜 건 누가 몰라? 하지만 이기는 게 우선이야. 그 말에 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술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다. 그 밤 그는 메시지 하나를 보낸다. 시간 좀 낼 수 있어? 그녀는 짧게 답한다. 네. 그리고 만난 자리. 호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인다. 네가 꼭 나 때문에 취하한 게 아니라고 해도 그런 의도로 보낸 이상 내 책임도 있어. 미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진심을 듣는다. 앞으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 그 말에 유미지는 고개를 든다. 잠시 입술을 때려다 말고 작게 미소 짓는다. 며칠 후 서울 사무실. 회의가 끝난 뒤 유미지는 책상에 앉아 한 장의 메모를 꺼낸다. 미래가 남겨놓은 수첩에서 발견한 짧은 문장. 호수한테 들키지 않게. 절대, 절대. 그 문장은 유미지를 멈춰 세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은 들키지 않으려 애쓰고 있고 그 감정이 점점 그녀를 갉아먹고 있다. 같은 시간 김로사 사장은 사무실 안에서 서류를 들여다본다. 며칠 전 유미지가 청소하다 쫓겨난 그 사건 이후 그녀가 다시 보낸 봉투다. 이번엔 손글씨로 적은 한 문장이 붙어 있었다. 이게 사람 밥줄 끊을 정도로 그렇게 무리한 부탁은 아닌 거잖아요. 로사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는다. 창문을 열고 골목을 내려다본다. 그날 본 그 여자.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기시감이 드는 모습. 유미래 맞긴 맞는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건다. 기획전략팀으로 연결되는 라인. 최태관이 전화를 받는다. 예, 사장님. 한번 보지. 다음 주 초로 잡아요. 유미지는 그 통화를 전해 들은 뒤 조용히 숨을 고른다. 다시 기회가 온 것이다. 한편 창화농원. 한세진은 사무실로 들어온 유미래를 바라본다. 그녀는 수북한 종이 뭉치와 회색 테이프로 감싼 의자를 들고 있다.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의자랑 자료도. 세진은 의외라는 듯 받아든다. 서류 표지엔 정성스럽게 타이핑된 문장과 손글씨로 추가된 메모들이 있었다. 수확량 증대안. 일주일 동안 농장에 있으면서 느낀 것들 정리해봤어요. 세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둘 사이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서울의 저녁.
로사 사장이 청소가 끝난 빈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 서류를 다시 넘겨보며 말한다. 그렇게까지 버텨가며 전하려고 한 거면 한 번쯤은 봐야겠지. 며칠 뒤 공사 사무실 안미정이 전화를 받고 돌아선다. 최 과장님, 김로사 사장님이 미팅 잡자고 하십니다. 최태관은 고개를 끄덕인다. 미래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건 잘 이어졌네요. 미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게 중얼거린다. 이제 시작이죠. 저녁 무렵 호수는 혼자 책상에 앉아 있다. 컴퓨터 화면에는 고발 사건 요약 파일이 띄워져 있지만 그는 그것을 읽지 않는다. 대신 과거 자판기 앞에서 라면을 먹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게 미래가 아니었다면? 며칠 뒤 유미지는 회의가 끝난 뒤 복도를 걷는다. 서류를 안고 나오던 그녀의 앞을 이호수가 막아선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다. 유미지, 그녀는 걸음을 멈춘다.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너 미지지? 그 말에 그녀는 숨을 들이쉰다. 모든 게 멈춘 듯한 그 순간 이제는 대답하지 않아도 들킨 것이다. 이호수는 가볍게 웃는다. 그래서 너였구나. 계속 뭔가 이상했어. 유미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본다. 무너진 척도 아닌 척도 할 수 없는 경계. 드러난 정체와 감정. 이제는 모든 걸 마주할 시간이다. 들켜선 안 될 이름, 드러나선 안 될 마음. 그러나 마침내 밝혀진 정체 앞에서 미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숨을 수 없다. 호수는 그녀를 꿰뚫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가 알고 있던 미래는 정말로 그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너였어. 계속 뭔가 이상했어.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감정은 도망칠 곳이 없다. 다음 회 서로가 감춘 시간들이 하나씩 드러나며 쌍둥이의 바뀐 인생이 진짜 규녀를 마주하게 된다.